안녕하세요. 유소영의 항암 요리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우리 암 환우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천연 항암제라는 별명이 있는 잎채소, 그걸로 샐러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천연 항암제라는 별명이 있는 잎채소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게 뭘까요? 바로 깻잎입니다. 근데 되게 깻잎 요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깻잎 김치, 뭐 간장, 고춧가루, 마늘 넣은 양념장에 한 깻잎 김치, 또는 깻잎으로 하면 그냥 깻잎 볶는 거, 또는 깻잎 장아찌, 요 정도로 이제 깻잎 요리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이야, 우리 요양원에서 암 환자를 회복하는데 정말 중요한 그런 깻잎 요리를 항산화 성분이 너무나 높은 도마도 소스로 어떻게 환상적으로 해서 우리 환우들의 면역력을 쑥쑥쑥쑥 올려주고 림프구를 쑥쑥쑥쑥 올려줘서 암세포 짜이날 메이요하게 만드는 그런 법칙을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도마도와 들깨 소스로 만든 환상의 천연 항암제 깻잎 샐러드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 재료는 여기 재료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 재료는 이렇게 깻잎이겠죠. 깻잎이니까 들깨, 깻잎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준비를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토핑으로 쓸 수 있는 당근과 양파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재료는 도마도가 주재료니까 캐닝이 들어가겠고요. 부재료로는 들깨, 요 통들깨로 이렇게 갈아 놓은 것, 들깨와 또 소금 적당량, 그 다음에 마늘, 다진 마늘 적당량, 그 다음에 꿀 조금, 요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도마도와 들깨 소스를 가지고 이제 깻잎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깻잎을 제가 깨끗이 씻어서, 여러분들이 요새 야채 소독하는, 저희는 이제 요양원에 야채와 과일 세척기가 있어서 뭐 초음파로 이거 드드드드드드 하면서 요 지저 깻잎 이렇게 야채 씻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깻잎이나 상추 씻을 때 여기 세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초음파로 이렇게 세척하는 기계들이 있으면 좋고, 깨끗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뒷부분에 특별히 기생충들이 많기 때문에 요 깻잎을 야채를 깨끗이 잘 씻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물기가 잘 빠지도록 이렇게 뒤집어서 놓으셔서 물기를 탁탁 털어내 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깻잎을 좀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재료로 제가 쓰는 것이 바로 양파와 당근인데요. 자, 요거를 채 썰어서 얇게, 자, 양파를 채 썰어서 한쪽에 준비해 놓으시고요. 부조리를 채 썰어 둡니다. 그 다음에 한쪽에는 당근을 채 썰어서 준비해 두세요. 당근도 약간 얇게, 깻잎 드실 때 저걱저걱 너무 걸리지 않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당근도 채 썰어서 이렇게 준비해 놓습니다. 자, 이제 깻잎과 부재료인 양파와 당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념장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양념장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도 캔닝은 어떻게 하신다? 그냥 안 열리기 때문에 엉덩이를 톡톡 두들겨서 꽉 이렇게 해서 각 가정마다 이제 쓰시는 양만큼 캔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한 4인 깻잎 4, 50장 정도 할 수 있는 분량, 도마도 캔닝 한 반병 정도를 가지고 해볼까요? 여기에다가 들깨를 이제 곱게 갈아 놓은 거. 아, 제가 이제 어제 댓글에 들깨 사용법에 대해서 버섯 미역 들깨국에 생들깨를 넣나요? 아니면은 통들깨를 넣나요? 하고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들깨가 두 버전이 있습니다. 한쪽은 하얀색, 한쪽은 약간 누리끼리한색.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우리 이모님들과 함께 주방 식구들이 들깨 요리를 자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마다 저희 뷔페 식당 테이블 위에 요쪽에
아마씨, 염증 수치를 줄여주는데 탁월한 아마씨와 한쪽 병에는 들깨가 있습니다. 그 통들깨인데 그 들깨는 이렇게 살짝 볶아놓은 거. 들깨는 많이 볶으면 산화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짝만 5분 정도만 살짝 볶아내는 색깔이 약간 누리끼리하죠. 요거는 그냥 식탁 위에 두시고 먹을 만큼 많이 미리 꺼내 놓으시면 산화됩니다. 그래서 누진내도 나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들깨는 살짝 볶아서 어떻게 그 테이블 위에 매일 두시고 한 스푼씩 드시면 되고요. 요거는 저희가 깨끗이 씻어서 돌 일어서 이렇게 그냥 볶지 않고 말려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두 버전으로 미역국 같은 거 요리하실 때 뭐 머위 들깨나물 또는 뭐 미역 들깨국 요런 거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볶은 들깨를 쓰시면 산화되기 때문에 어차피 있기 때문에 볶은 들깨를 쓰지 마시고 생들깨를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미역국이나 요리에 사용하시는 들깨는 생들깨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나 그냥 들깨를 한 수저씩 드시나 그러실 때는 들깨를 살짝 익힌 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들깨를 이렇게 갈아 놓았습니다. 요 갈아놓은 들깨를 여기다 두시고 들깨 한 도마도 캔닝 양에 맞을 만큼 들깨를 좀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소금 적당량, 뭐 각 가정의 수에 맞추셔서 0.5 티스푼이나 뭐 한 티스푼 정도. 그 다음에 마늘도 적당량. 그 다음에 도마도가 뭐 달콤새콤하긴 한데 그래도 더 예술적인 맛을 원하시면 환우분들이 당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설탕당은 암세포로 가는 경로가 있지만 그 암으로 가는 경로가 당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당이나 너무 많이 먹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과당이나 꿀이나 이런 것들은 암세포를 크게 하는 당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암 환자분들이 당을 겁내셔서 설탕을 안 쓰시고 스테비아나 또는 자일리톨 또는 뭐 마스코바도 또는 뭐 이제 이렇게 꿀 요 정도를 사용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양념장을 만든 것을 잘 져서주세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도마도 들깨 소스 너무 간단하죠? 도마도 캔닝 반병 정도에다가 들깨를 갈아서 넣고 적당량의 들깨를 넣고 그 다음에 소금 조금 그 다음에 마늘 조금 꿀 조금 자 그렇게 해서 간을 보신 다음에 너무 맛있어요. 이게 엄마 손맛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오늘도 왕비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부재료 양파하고 아까 양파채 썰어 놓은 거, 당근채 썰어 놓은 거 적당량을 조금 넣으세요. 초록색에 이렇게 조금 넣어 주셔서 잘 믹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깻잎 할 때 깻잎 김치나 뭐 깻잎지 이런 거 양념하실 때 뭐 간장에다가 그 다음에 고춧가루 넣고 마늘 넣고 참기름이나 들기름 넣고 되게 이렇게 많이들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환우분들에게는 나트륨 섭취를 가급적이면 줄여주시는 게 좋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직간장을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지만 밖에서 쓰는 그 간장들이 발암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도마도 요리 항산화 음식으로 좋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도마도 들깨 소스 이렇게 만드셔서 그 다음에 너무 간단해요. 자, 깻잎 물기 탁탁 털어낸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약간 좀 널찍한 볼에다가 깊이가 좀 있으면서 새니까요. 깻잎을 깔고 뭐 한 장씩 까셔도 되고 저는 이제 보통 간장 양념짬이 하실 때는 보통 2장씩 많이 하시는데 요 깻잎에는 이 도마도 소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요. 요거를 살짝 이렇게 얌전하게 제가 원체 얌전하잖아요. 자, 그래서 한 장씩 이렇게 깻잎 양념장 이렇게 보시면 깻잎 양념장 붙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겹쳐지는 거는 반대 방향으로 깻잎 양념장 또 보실까요? 깻잎 양념장 여기 그 당근채 썰은 거하고 양파채 썰은 게 조금 걸기적 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적당히 너무 많이 뭉치지 않게 깻잎 양념장 이거 해드리면요 너무 상큼하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매일 간장 양념장에만 먹어보다가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상큼하고 먹고 나서 속이 첫째 너무 편하고
건강식을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자, 그래서 깻잎 양념장. 깻잎 토마토 소스장. 양념장 하면 안 되겠죠. 깻잎 토마토 소스 양념장. 보기에도 너무 예뻐요. 아, 저 지금 제가 꼭 이 요리 강습하는 시간이 밥 먹기 전에 해가지고 점심 먹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꿀꿀인데 얼마나 제가 꼴딱꼴딱 넘어가겠습니까? 자, 깻잎 양념장 너무 예뻐요. 요리하다 보면 너무 예뻐가지고 기절할 것 같아요. 자, 깻잎 양념장. 한쪽으로만 계속 쌓으시면 요게 머리 쪽인 제가 너무 뚱뚱해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2장은 한 방향으로 또 2장은 뒤에 방향으로 해놓은 이유가 그러면 숨이 적당하게 죽어서 괜찮더라고요. 자, 깻잎 양념장. 깻잎 양념장. 이제 거의 완성이 돼가죠? 깻잎 토마토 소스 양념장. 자, 이제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천연 항암제 깻잎 양념장, 깻잎 양념장. 드디어 깻잎 샐러드가 거의 완성되어가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돼가죠. 깻잎의 요 성분이 그 알싸한 그 향, 그 페릴 성분과 도마도의 요 기가 막힌 이 배합이요, 궁합이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요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는데요. 제가 한 40장 정도를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요렇게 깻잎 도마도 들깨 샐러드가 요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깻잎이 우리 몸에서 왜 깻잎이 그 식탁 위의 명약이고 깻잎이 별명이 천연 항암제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깻잎에 보시면 왜 깻잎이 식탁 위의 명약이라고 불리우는지, 왜 깻잎의 별명이 천연 항암제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깻잎은 가장 중요한 성분이 ETA, 엽록소, 베타캐로틴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천연 항암제로 너무나 탁월하고 안토시아닌, 보라색 색소들. 야, 이런 항산화 성분이 깻잎에 너무나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의 떨어진 면역력, 저항력, 림프 쑥쑥, 와,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중요한 게요. 여러분, 이제 항암제를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 1차 항암제는 그 일명 세포 독극물 항암제로 알려져 있어서 암세포 20% 죽이려고 정상세포 7, 80%를 파괴시켜서 무차별하게, 예를 들면 밭에서 풀을 뽑아야 되는데 알곡과 가라지에다가 전체적으로 제초제를 뿌리는 게 1차 항암요법이었다면 요새 2세대의 항암요법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뭐죠? 표적. 타겟을 맞춰서 정상세포는 놔비두고 암세포만 타격해서 치료한다는 그 일명 타겟 테라피라고 하는 2세대의 항암요법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표적해서 분자 표적 항암요법을 많이 쓰시는데 이 깻잎이 바로 2세대 표적 항암제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깻잎 속에 있는 이 파이톨 성분이 요거는 암세포만을 골라서 없애준대요. 그래서 야채과 중에 2세대 표적 항암제가 바로 깻잎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톨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 암세포만 골라서 잡아먹는 성분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깻잎 요리 자주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몸에 있는 세균이나 각종 병원균, 대장균 요거 박멸하는데 정말 울트라 슈퍼맨이 바로 깻잎입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 환우분들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많이 바닥이세요. 수술을 하기도 하시고 긴 항암이나 방사선요법에 의해서 몸이 원체 체력이 바닥이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 깻잎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철분도 많고 엽산도 많고 칼슘도 많고 그래서 빈혈을 예방해줘서 헤모글로빈 수치를 올려주고 또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칼슘이나 철분이 많으니까 뼈가 튼튼해지고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깻잎이 되게 이제 많은 환우분들이 시금치가 철분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철분이 많다고 생각하는 시금치의 무려 2배 이상이 깻잎에 철분이 들어있습니다. 또 야채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케일보다 시금치보다 철분 함유량이 깻잎이 무려 2배 이상 많다는 거. 게다가 칼슘은 시금치보다 5배 이상 많아서 미국의 어린아이들이 시금치를 너무 안 먹어서 뽀빠이 아저씨가 뭐 들고 나와요? 시금치 들고 나와서 이거 먹이고 이거 먹으면 울트라 슈퍼맨, 근육맨, 슈퍼맨 된다고 뽀빠이 아저씨 뿅뿅 하면서 시금치를 선전했는데
야, 시금치보다 철분, 칼슘이 무려 2배, 5배 이상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환우분들, 너무 체력이 약하신 환우분들, 빈혈이 있으신 분들, 또 뼈가 약하신 분들, 깻잎 요리 자주 해서 드셔야 되겠죠? 게다가 이 깻잎에는 케일보다 철분이 많기 때문에 위암으로 수술하신 분들 또는 그런 분들에게 후유증이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갔더니요, 중국 분들은 깻잎을 이 냄새를 못 맡더라고요. 마치 한국 분들이 샹차이, 고수 냄새를 싫어하는 것처럼. 그런데 저는 이 깻잎향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고수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요 깻잎에 나는 요 향 뭔지 아시죠? 요 성분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해독제고 항균제입니다. 요 향, 깻잎 특유의 향이, 요 향 성분이 바로 페릴케톤이라는 성분인데요. 요 페릴케톤이나 페릴라 알데하이드 같은 성분이 우리 몸에 있는 세균이나 곰팡이를 억제해서 잡아먹는 항균 작용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세포는 어떻게 보면 세균이나 곰팡이균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생선에 일식집에 가셔서 깻잎에다가 생선에 이렇게 싸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야, 요거 지혜로운 방법이죠. 예. 그래서 식중독을 예방할 항균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혹시 생선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식중독을 예방하는데 요 깻잎의 항균 작용이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 팔톨 성분이 역시 식중독을 잡아먹는 데, 식중독균을 없애는데도 굉장히 탁월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요새 이제 저희 나이쯤 되면 이제 40대, 50대, 60대 들어가면 여성분들이 피부 미용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데요. 희한하게 건강식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일반인 분들보다 적어도 5년에서 10년은 더 건강해 보이고 주름도 잘 없습니다. 저는 하도 많이 웃어가지고 주름이 많은데, 자, 이 깻잎에는요, 안티에이징, 여러분들 안티에이징 하는 그거를 화장품을 굳이 쓰시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좋은, 우리 밭에 있는 좋은 먹거리들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미인이 되실 수가 있어요. 왜? 깻잎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가 풍부해서 피부에 탄력을 주고 주름이 자글자글한 거를 예방해 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깻잎에 있는 이 로즈마린산하고, 지난 시간에 제가 들깨 미역국 할 때 들깨는 깻잎에 뭐죠? 새끼죠. 들깨의 줄기, 잎사귀가 깻잎이죠. 마찬가지로 들깨와 깻잎에는 어떤 성분이 많이 들어있을까요? 피부 미용에 탁월한 루테올린 성분이 있어서, 제가 요새 이제 고민하는 게 멜라닌 색소 침착이 되면서 약간 밤색 이런 반점이 생기는 분들, 야, 요 루테올린 성분이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해줘서 기미, 주근깨, 요새 박피하러 다니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피부과가 줄을 선대요, 원주도 보니까. 그 이유가 여성분들이 이제 기미, 주근깨, 뭐 반점, 이거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시는데,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통해서 이 루테올린 성분이나 로즈마린 성분이나 비타민 A, 비타민 C를 음식으로 섭취하시면 굳이 여러분들의 피부과에 몇백만 원 쏟지 않으셔도,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내추럴 미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놀란 게 화장품 회사에서 미백 화장품의 원료로 쓰는 게 혹시 어떤 성분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알부틴 성분인데요. 이 로즈마린산은요, 깻잎에 많이 들어있는 로즈마린산 성분이 요 미백 화장품 원료인 알부틴보다 멜라닌 생성을 억제시키는데 무려 2배 이상의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에 이 환절기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아이들이 패스트푸드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고 또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요새 이제 환경 오염 때문에 감기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세균성 알러지, 뭐 그 알레르기 비염이나 세균성 비염을 앓고 있는 그 가족의 식구마다 꼭 한두 명씩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알러지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뭐 아토피 때문에 고생합니다. 이런 전화를 자주 받는데요. 여러분, 깻잎에는 비타민 C와 루테올린 성분이 많아서 감기를 예방하고 염증을 줄여주는데, 특별히 이 루테올린 성분은 항알러지 리액션 반응이 있어요. 항알레르기 효능이 있어서 되게 여러분들이 감기로 알고 계시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중국에 가서 이 황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제가 알러지 비염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그 알러지 비염을 고치시려면 바로 요거 비타민 C와 루테올린 성분이 많은 깻잎 요리를 자주 드시면 알러지 비염이나 또는 세균성 비염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깻잎에는 비타민 A가 많아요.
그래서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캐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안경 쓰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백내장이나 또는 황반 변성의 안구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시력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깻잎을 드셔서 눈을 건강하게 해주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는 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육체적인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육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한 두뇌를 가지셔야 건강한 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깻잎에는 머리를 좋게 하는, 두뇌 성분을 좋게 하는 가바 성분 또는 로즈마린 성분, 요런 게 뇌세포의 대사 기능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보통 이 로즈마린산이 허브보다 7배나 많이 이게 뇌세포를 촉진하는 기능들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깻잎을 자주 먹이면 성장기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하려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깻잎 요리를 좀 자주 해주시고요. 깜빡깜빡, 알츠하이머, 치매, 기억력이 감퇴되시는 분들, 여러분들 깻잎 요리 좀 자주 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이제 도마도 들깨 소스를 이용해서 인체에 가장 좋은 천연항암제, 식탁 위에 명약이라고 불리우는 깻잎 샐러드 요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깻잎 샐러드는, 깻잎은 2세대 표적 항암제 효과는 미미하지만 이런 자연적인 내추럴 앤티 캔서 드럭인 이 깻잎 요리를 통해서 우리 많은 암 환우분들과 가족의 건강에 유익을 얻게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암 효과가 높은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한 2019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까지 유소영의 항암 요리 시간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e a name I call myself, far long way to run.